앞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기상 정보 보니까 낮 기온 많이 풀리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세계 기상의 날입니다. 사실 이 기상 정보라고 하면 날씨 예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예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상과 기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 바로 기상청인데요. 네. 오늘은 기상의 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 기상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또 세계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 이경희 지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기상청하면 날씨를 예보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청주기상지청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기상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날씨를 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네. 그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측 자료가 필요하는데, 즉 전 세계적으로 관측된 기온이나 습도, 기압, 바람 등을 관측해서 거기에 이제 수치 모델에 입력하는 그런 것과 그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충북 도내에도 32개소의 그런 관측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통계 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날씨 예측은 물론 농업이나 각종 산업,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적응과 그다음에 대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이나 농업 등의 기상기술 정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충북 지역 특화 산업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 연계해서 지역 기상 융합 서비스 개발 등의 보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지진이나 지진 해일, 화산 등에 대해서도 관측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계 기상의 날이기도 네. 합니다. 기상의 날 3월 23일로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해마다 3월 23일은 세계 기상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래는 유엔 산하에 있는 정부 간 그 협의체인 세계 기상기구의 그 협의체 발효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61년부터서 세계 기상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 기상날은 이 무렵에 그다음에 그 기후, 날씨 그리고 물에 대해서 그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 우리의 기후와 날씨로 그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그와 관련된 그 일이나 사업들을 주로 올해 많이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세계 기상의 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또 지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작년 겨울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강력한 한파에 눈도 엄청 내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름이면 더워야 되는데 비가 유독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상청도 비상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11명의 인명피해와 약 2,500여 원 정도의 그런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긴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런 비상근무를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서 기존에 이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장마가 한 32일 정도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건 54일 정도 그렇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강수량도 평년보다 2배가 더 많은 851mm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은 통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 한번 보니까는 태풍도 많이 왔고요. 그죠? 비도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에는 눈도 엄청 내렸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청장님은 지난 겨울과 그리고 지난 여름의 날씨가 이제 일반적인 날씨는 아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일찍 이제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은 큰 눈은 한 7차례 정도 네, 내렸는데요. 눈의 양, 적설량은 뭐 평년 수준 그렇게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네. 작년 12월 중순부터서 그 1월 상순까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네. 좀 추운 날씨가 됐고, 이어서 이제 따뜻한 남서풍 계속 불어들면서 기온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냉탕과 온탕을 좀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이제 비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이제 비가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태풍도 한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고 여름이랑 겨울 말고 갈수록 봄과 가을이 짧아진다는 느낌이 네네. 드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강에서 썰매도 타고 맞아요. 또 거기에 네, 또 네. 이제 얼음을 거기서 잘라서 파는 네. 그런 형태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최근 30년과 그 이전에 30년을 비교 보면은 봄과 여름은 더 길어지고 가을과 겨울은 짧아졌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약 한 20일 정도 그렇게 이제 길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봄철은 한 3일 정도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겨울은 짧아지고 또 가을도 짧아졌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갈수록 좀 심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후가 변하는 것이 날씨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보통 매일매일의 그런 날씨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느끼는 기분과 같다고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분이 좀 쌓여서 나타나는 그렇게 이제 쌓이는 성격과 같은 것이 이제 기후입니다. 네. 그래서 기후라고 하면은 이러한 특정 지역에 이 날씨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기간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한 것입니다. 그 모여서 평균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기후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람도 그렇게 좀 적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는 이러한 기후가 한계점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류에게 심각한 좀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 2017년도 7월 16일에 이제 청주 지역에 거의 하루 동안 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서 네. 그렇게 피해가 있었고요. 네, 네. 특히 작년에도 그렇게 이제 충북 북부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정에서는 8월 2일 날 316mm의 많은 네.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또 폭염과 열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8월 1일 날 41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기록을 폭염. 경신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서도 40도까지 올라갔고요. 서울도 39.6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극값, 일위값을 다 경신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최근 들어와서 좀 극한값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에 7개의 태풍이 네. 영향을 준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일도 기상청의 역할일 텐데 네. 기후변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구온난화거든요.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구온난화란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기후가 변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그런 온실 기체로는 뭐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탄, 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이 수증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이전인 18세기 무렵에는 280 ppm 정도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420 ppm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도 지금 거의 1도가량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서두르기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기후가 이상하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지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기후 변화, 이후 기상에 대해서 좀, 이상 기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는 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기후 위기는 이러한 온실 기체는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피해를 크게 보는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가 주로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잘 살지 못한 사람, 극빈자들이 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 배출은 선진국에서 주로 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저소득 국가에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기후변화 부분인데요. 그래서 2015년 그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정을 그렇게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구의 기온을 지금 1.5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도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심각하게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상당한 많은 피해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1.5도 이하로 이제 유지하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개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와 숲을 가꾸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어린 나무와 큰 나무의 그런 이산화탄소 흡수율은 30에서 60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전기나 그런 화석 연료를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재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명피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상청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 같은 걸로 좀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나 지진 해일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뭐 날씨처럼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진 조기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의 피해 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관측해서 바로 알려드려서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문자를 신속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문자를 발송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바로 전 국민들에게 발송을 하고 언론이나 유관기관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상한 어떤 그 기후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생겼을 때 또 이제 기상청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문자도 좀 보내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예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주기상지청의 이경희 지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